사자TV 유신쇼 전화 배틀. 네, 전화 배틀입니다. 언제 방송하고 지금 저기 광복절날 방송했나? 이게 다 여러분 때문이야! 네, 라고 누군가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후원 잘하시고 제보 잘하시고 안티들 좀 제압했으면은 아마 매일매일 했을 텐데 말이죠. 제가 그 지난주 목요일날 8월 18일날 광주고법 이시우 그 재판 취재로 갔을 때 제가 맞군요. 8월 15일날 전화 배틀을 하고 이 다음에 계속 하려고 했었는데 워낙 반응이 거지 깽깽이 같아서 못했던 것으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시우 로쌍의 미성년자 쓰리썸 사건 플러스 아프리카TV에서 3명의 여성을 몰카 방송한 재판 항소심이 지난 8월 18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광주 고등법원에서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브리핑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유신을 최군과 병무청 소송 그 관련해서 저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각하가 됐어요. 네. 전두환 각하가 아니라 박정희 각하가 아니라 이 검찰에서 각하가 됐습니다. 경찰에서 조사조차 받질 않았습니다. 자, 이런 무고를 한 사람은 과연 무슨 이유로 저를 무고를 했을까요? 자, 최근 병무청 관련돼 소송된 새로운 속보가 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방심위의 이용해지 긴급 신청을 한 철구 진행 과정 브리핑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유신대 구글코리아대 피할 수 없는 일전 동영상 전 분쟁에 대해서도 브리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리에 없는 항상 사건이 터집니다. 붐붐붐 까리빗깃이라고 정말 왜 그렇게 사고를 치는지 내가 그 고향에 아버지 병문안 가거나 지방 취재만 가면 그렇게 사고를 칩니다. 이런 개불낙지 같은 것들을 보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캠푸스님이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다음 광주 취재 오시면 거하게 한번 쏘겠다. 전날에 오셔서 좀 근데 이제 9월 8일이거든요. 제가 이제 고향에 갔다 온 지 얼마 안 돼서 한 3주 안 되는 시점이고 그 다음 주가 또 추석이에요.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과 도움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9월 8일 오전 9시 45분에 선고가 납니다. 항소심에서 결정나면 거의 대법원에서 뒤집어질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무슨 꼬부기도 아니고 전하는 말씀 듣고 잠시 후에 유신의 뉴스 브리핑이 있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다음은 시청자와 전화 배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자TV 유신쇼 전화 배틀은 뉴스와 커뮤니티가 한꺼번에 인터넷 신문 뉴스 커뮤니티 매일 밤 10시부터 새벽 2시에 방송되는 인터넷 방송 유신쇼 라이브 그리고 우리가 바보가 돼서 사람들에게 웃음을 줄 수 있다면 바보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인터넷 청소년 보호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시민단체 cleanuc.org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유신쇼 전화 배틀 다시 보는 방법 유튜브 M군에서 유신쇼를 검색하시고요. 라디오 팟빵 팟캐스트 아이튠즈에서 유신쇼를 검색하시면 무료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광고를 스킵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분은 자다가 방구를 꼈을 때 건더기 3톤이 나오기를 기원드립니다. 전하는 말씀 드리고 뉴스 브리핑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신쇼 유신쇼 One, two, three. 아름다운 밤 함께하네요. 정말 행복한 이 시간 우리 함께 서로 편안하게 즐거운 이야기 나눠 아름다운 밤 오래오래 우리 함께 웃으면서 정말 소중한 시간 잊지 말고 함께 기억해요 유신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넷신문 뉴스 커뮤니티입니다. 인터넷신문 뉴스 커뮤니티에서는 BJ의 사건 사고, 서비스 회사의 부정부패에 대한 제보를 24시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기사가 되고 고발의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24시간 sajatv 사자TV 한메일.net으로 제보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많은 제보를 기다리겠습니다. 전화 배틀 뉴스 브리핑. 네, 또 최근에 있었던 인터넷 방송 사건 사고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지 깽깽이 삼류 양아치 같은 리우 올림픽이 끝났습니다. 이건 뭐 리우 올림픽인지 지카 올림픽인지 아주 뭐 지긋지긋한 아주 였습니다. 뭐 저도 축구나 골프는 잠깐 봤습니다만은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올림픽 이거 뭐 10년마다 하면 안 됩니까? 너무 자주 해. 무슨 저 하계 올림픽, 동계 올림픽, 뭐 월드컵, 뭐 지랄 연병 국제대회 너무 많아요. 줄여야 됩니다. 이거 강제라도 이거 다 세금이거든요. 이게 우리나라 이 세금만 걱정하지 마시고 브라질 세금 허리 휩니다. 우리 입장만 생각하면 안 돼요. 브라질에서 올림픽 해가지고 돈 번 게 뭐가 있습니까? 성화 떼느라고 저기 그 에너지비만 들고 지랄 연병할 지긋지긋한 리우 올림픽이 폭염과 함께 사라지고 있습니다. 자, 아주 시원하네요. 네. 대한민국은 금메달 9개로 10위 안에 들었나요? 뭐 간당간당 한다고 그러던데 아무튼 뭐 관심이 없습니다. 자, 하여튼 뭐 그래도 금메달 따니까 좋긴 하네요. 이중적인 플레이인데 그래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 이기고 올라갔으면 우루과이 했으면 만만했을 것 같아요. 독일이 거의 뭐 브라질하고 대등하게 했었는데 정말 그지 깽깽이 같죠. 골을 못 넣는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인데요. 뭐 그 골 못 넣는 것이 뭐 그 팔자속 아니지. 자, 리우 올림픽 여기까지 정리해드리고요. 지난주 목요일날 8월 18일 유신이 더위를 먹어가면서 제가 아주 투병을 했습니다. 그날 제가 이제 8월 18일 방송 연병같이 막 뭐 판프가세 난 막 시청자들 난리치고 VIP 뭐 난리 차차차 치고 지랄 뭐 연병 폭동을 다 일으켜가지고 아주 컨디션도 최악이었습니다. 이상하게 광복절날은 좀 괜찮았는데 그 다음날부터 화수요일날 이시우 빠돌이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온갖 잡새들이 와가지고 지랄 댄스 발라드를 해가지고 최악의 컨디션. 그래도 목요일 새벽 2시까지 방송을 마치고 끝나고 나서 이제 제가 잘 시간이 없었어요. 그때 이제 지하철 새벽 5시 5분을 타야 됩니다. 첫 차를 새벽 5시 5분을 지하철을 타서 용산역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택시를 타고 가서. 그래서 제가 이제 2시 끝나고 4시 좀 넘어서 이제 동물들 밥 주고 막 정리하고 치워주고 물 주고 화분에 물 주고 해가지고 4시 한 10분쯤에 나와가지고 이제 거기 가면 밥 먹을 시간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뼈다구집에 가서 밥을 먹고 카카오 택시를 불러서 송내역으로 가서 이제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다가 지하철을 타고 연병을 자리가 없어. 내가 이상하게 내 자리가 내가 쓰는 자리만 그냥 다 앉아있어. 그냥 궁뎅이를 그냥 붙박이를 해가지고 아주 숙면을 주무시고 계셔. 내가 이제 안 하는 데는 자리가 널널한데 말이죠. 거기 막 뛰쳐갈 수도 없고 피곤해 죽겠는데. 그래서 다른 쪽 자리는 계속 비는데 내 자리만 고수가 안 나요. 그래서 한숨도 못 자고 이제 용산역까지 가가지고 용산역 가가지고 이제 있는데 뭐 기차가 하나가 오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그 기차역 그게 안 맞아. 딱 봤더니 시간이 돼도 그것만 서 있어. 알고 보니까 내 기차야. KTX가. 그러니까 앞에는 이제 갈라지기 때문에 앞에는 이 KT 번호가 다르고 또 이쪽은 또 다른 거예요. 가가지고 갈라지니까 못할 뻔했어요 내가.
내가 그 모태 솔로가 아니라 모탈 솔로가 될 뻔했어요. 그래서 아이고야, 아이유가 아주 깜찍하게 이제 아이쿠 하면서 이제 겨우 타가지고 놓칠 뻔했어요. 그래서 계속 이제 앞칸까지 가가지고 이제 앉아서 이제 갔는데 옆자리가 사람들이 많이 안 탔더라고요. 이제 이제 하행선이라서. 그래서 이제 목포에 한 8시 좀 지나서 떨어졌습니다. 재판은 10시 반인데 8시 좀 지나 떠났어요. 그래서 택시를 탔더니 무슨 도시 고속도로를 타야 된대요. 일단 검색을 해보니까 20분 나온다고 해서 안 걸릴 줄 알았더니 세상에 택시비가 2만 원 가까이가 나옵니다. 2만 원! 그 전날 팝콘 200개도 못 받은 그런 상황인데 2만 원이 나왔어요. 광주 고등법원까지. 이제 광주 지방법원, 고등법원, 이제 광주 이제 고등검찰청까지 있는데 2만 원이 나왔어요. 차가 막히고 막 무슨 도시 고속도로를 타고. 근데 알고 보니까 지하철 타면 이게 이제 모르니까. 그래 보니까 광주 송정리 그 지하철역 광주 지하철 타고 이제 내려가지고 했으면은 한 5천 원 내면 되는데 모르니까 다음은 이제 지하철 타고 왔는데 시간이 이게 빠듯해가지고 8시쯤에 떨어지면 갈 수 있을 거야. 지하철로 타면 한 3, 40분 걸리니까 아무튼 뭐 그래가지고 이제 올 때는 지하철을 타고 왔는데 그래서 이제 광주 고법에 딱 가니까 언덕배기에 이제 그 광주 지방법원이 이제 이렇게 입구랑 이렇게 붙어 있어요. 붙어 있어가지고 이제 입구가 이렇게 하나 있는데 이제 민원인 대기실이 있는데 음료수도 먹고 거기를 이렇게 터널을 건너면 정면에는 이제 광주 고검이 있고 오른쪽에는 고등법원이 있고 이제 그 터널 쪽 정면에는 이제 지방법원이 이제 딱 하고 있는데 제가 그 팝콘 TV 그 재방송에 올려놨으니까 나중에 캡처해가지고 다시 보기 올릴 거예요. 아무튼 이제 갔죠. 가가지고 이제 바로 방송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가기 전에 실시간 그 방송 공지 기사를 안 썼어요. 시간이 너무 빠듯하고 안티들이 워낙 지랄 연병 육갑질을 다 해가지고 저한테 눈물 날라고 그러네.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그 고등법원 그 들어갈 때 되면 여기 작은 민원실이 있고 이쪽에도 민원실이 있고 소파가 2개가 있어요. 소파. 한미 소파 규정은 반드시 이게 개선이 돼야 됩니다. 미국 놈들은 이제 소파에 앉아 있고 우리 이제 무릎 꿇고 있는데 빨리 개선을 해야 되고요. 소파에 앉아가지고 노트북을 켜고 이제 제가 이번에 신형 KT LTY 브로입니다. 빵빵해. 너무 내가 뭐 지하철에서 지하철 와이파이를 쓰질 않았어요. 맨날 끊기는 그지 깽깽이 같은 SK, LG 저 KT 랜드를 진짜 반성을 해야 됩니다. 지금 대가리 받고 반성을 해야 돼요. 아니 왜 이렇게 지하철에서 끊기고 지랄이야. 그래서 그냥 내가 내는 거 이게 이제 한 달에 이제 22기가에 이제 22,000원, 11기가에 이제 11,000원인데 홍보하는 게 아니라 편리하더라고요. 뭐 어디서든 쓸 수가 있어. 뭐 속도가 LTE 속도로. 그래서 하면 쓰고 이제 맘대로 이제 막 KTX도 그지 역 같은 게 요금은 졸라게 비싼데 와이파이는 뭐 동영상은 안 되고 뭐는 안 되고 지랄 연병 댄스 발라드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무슨 와이파이 강국이고 IT 강국입니다. 지랄 연병하고 자빠졌지. 이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되고 다 유료야. 연병 땜병 인간들이 맨날 KTX 하다 보면은 말이죠. 끊겼다가 뭐 쇼핑몰은 안 돼요. 뭐는 안 돼요. 지랄 연병하고 자빠졌네. IT 강국에서 KTX에서 와이파이가 빵빵 안 터진다는 건 그냥 고물 그냥 확 버려버려야지. 어디다 써 그걸 비싸기만 하고 지랄 연병하고 자빠져. 빠르기만 하면 뭐예요. 뇌가 없는데. 자 다음 내용이고요. 자 무슨 얘기하다가 자 그래서 이제 그거를 기사를 올리고 브리핑 방송을 켰죠. 브리핑 방송을 켰는데 옆에 한 할아버지가 앉아가지고 여기 저 민원 대기실 그 터널 쪽인데 여기서 왜 담배를 피냐고 계속 건쟁을 하고 있어요. 담배 피면 안 돼요. 담배 피면 안 돼요. 내가 담배 피는 것도 아닌데 그냥 옆에 아저씨가 째려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제 방송을 켜서 1시간 반 정도 1시간 좀 넘게 브리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케치도 좀 해주고 사진도 찍어가지고 이제 올리고 그래서 이제 10시 반이었는데 한 10시 15분쯤에 이제 어그적 거기로 이제 201호 법정으로 들어갑니다. 두둥 가니까 이제 남자 판사 3분께서 뭐 아이돌 3인조 소방차처럼 앉아가지고 재판을 아주 활기차게 리드미컬하게 이제 진행을 하고 계셨고
옆에서 이제 수영복 입은 아저씨가 그 죄지인들이 있었고 옆에서는 변호사가 이렇게 하면서 변호라고 해서 검사님은 졸린쯤 이렇게 졸린 눈으로 있었고 그래서 이제 재판을 하는데 이제 뭐 저저저 잘못했습니다. 근데 뭐 알고 보니까 이제 뭐 강간 미수 뭐 이런 걸로 한 것 같아요. 성폭행 미수. 그래서 이제 알았어 그래 알았어. 근데 다음 재판하는 변호사님이 늦었어요. 지각을 했어 감히. 판사님이 웃더라고요. 아, 변호사님이 안 왔네. 5분 휴정. 그러면서 이제 원래는 이제 들어가 가지고 변호사님이 헐레져갖고 다음 재판이 진행됐어요. 다음 재판도 이제 아 그래 알았어 인정할 거 더 할 거 없지. 다음에 9월 8일에 끝낸다. 해서 이제 원래 30분 재판이었는데 이시우 로쌍 재판이 34분 정도 4분이 지연돼 가지고 진행이 되는데 이제 판사님이 이제 그 오른쪽에는 이시우 가족, 예. 이시우의 아버지, 어머니, 이제 여자친구로 보이는 화장을 좀 진하게 했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에는 이제 로쌍의 가족들, 할아버지, 할머니, 그다음에 형제들, 이제 이제 누나나 이런 이제 분들이 가족들이 와 있었고, 그렇게 진행이 이제 앉아가지고 판사님이 들어오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 서가지고 껐딱하면서 판사님이 이제 앉으면서 재판 4분 늦었다고, 변호사님 안 왔다, 늦게 왔다고, 나쁘다고 이제 그런 감정적인 밝히진 않았지만 표정에서 읽을 수가 있었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판사님이 나오세요. 이시우 로쌍 이제 실명을 부르면서 나오세요. 근데 수영복을 입은 수영복이 아니에요. 예, 많은 분들이 이제 헷갈리시는데 발음이 수영복, 수감복이라고 하죠. 수감복이 맞겠네요. 수감복을 이제 약간 무슨 색깔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좀 약간 황토색 비슷한 거. 뭔 색이라고 하는데 황토색인데 곤색이라고 베이지색. 정확하게 하네. 들어갔다 나왔나 보죠. 역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게 제일 앞서는 거죠. 베이지색의 수감복을 입고 이시우가 앞에 나오고 로쌍이 나옵니다. 이시우는 좀 마르진 않았고요. 볼살이 좀 있고 머리는 이제 염색하고 들어갔나 봐요. 갈색 염색한 게 좀 이제 길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팔에다가는 문신을 가리기 위해서 이제 반팔인가 봐요. 팔토시를 했더라고요. 긴 팔인가 팔토시가 검은색으로 더운데도 이렇게 토시를 하고 왔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쌍은 살이 많이 빠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경을 끼고 전혀 몰라봅니다. 방송을 할 때 로쌍하고 비교해보면 전혀 다른 사람 같습니다. 완전히 많아가지고 수감 생활이 이제 몇 달 됐으니까 길게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앉고 변호사가 각자 한 명씩 남자 변호사가 앉아가지고 착석을 했습니다. 자 거기에서부터 이제 뭐 기사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이제 그 판사가 이제 진행을 해요. 두 피고인들은 이제 자신들의 죄를 모두 인정을 했으나 1심 판결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항소를 취지를 밝혔다. 이제 판사가 물어봅니다. 너 항소했어! 라고는 안 하지만 이제 그런 표현으로 재밌게 하기 위해서 너 항소를 왜 했습니까? 피고한테 물어보면은 변호사가 저희는 죄를 다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양형이 너무 세다. 그래서 좀 줄여달라고 이렇게 항소하게 됐다. 그래서 두 면의 변호사가 그렇게 답변하고 검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형량이 검사가 이시우는 2년 6개월, 로쌍은 3년을 구형했는데 너무 적게 나왔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항소했다라고 이제 항소 취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래서 이제 뭐 증인이나 뭐 이렇게 뭐 이렇게 할 거 있냐? 없어! 네, 그래서 그럼 또 하네. 그럼 다음에 끝내야지. 그래서 이제 그 이시우 측에서는 이제 미성년자 쓰리썸 사건, 이시우 같은 경우는 미성년자 쓰리썸 사건으로 공연음란죄 그리고 정통망법 음란물 유포죠. 제작 및 유포 이거하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 TV에서 2015년에 3명의 여성을 그 신체를 내보낸 거 방송으로 그것 때문에 지금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그래서 1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 아프리카 TV에서 3명 그 신체를 내보낸 몰카 방송을 한 여성들과 합의서를 제출했나 봐요. 뭐 어머니가 뭐 합의를 다 하고 다녔다고 합의금이 얼마가 들었는지 모르겠으나 또 뭐 합의서를 제출한 게 변수가 될 수 있겠고 로쌍 쪽에서는 그 출연했던 그 미성년자죠. 피해자로 간주됐는데 그 미성년자가 탄원서를 아마 로쌍하고 이제 알고 지내니까 부탁하니까 이제 성인 됐으니까 아마 써준 것 같은데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뭐 친구들의 탄원서 같은 걸 추가로 제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최후 변론에서 이시우의 변호인은
미성년자 쓰리썸 방송. 자, 여기서 이제 극혐주의입니다. 화가 나거나 노약자나 여성분들, 임산부분들, 어리신 분들은 좀 너무 이제 어이가 없기 때문에 너무 놀라지 말라고. 놀래미처럼 놀라면 유해진이 삼시세끼에서 잡습니다. 놀래미를 잘 잡기 때문에 뭐 이렇게 영상 편집까지 쓰더라고요. 차승원하고 삼시세끼에서 놀래미 너무 놀래시면 놀래미가 돼서 잡혀갈 수 있습니다. 자, 이시우 변호인은 미성년자 쓰리썸 방송에 대해서입니다. 처음부터 영리 목적은 아니었답니다. 서프라이즈! 놀랍죠? 놀랍습니다. 놀라워요. 세상에나 그 미성년자 쓰리썸 방송에 대해서 처음부터 영리 목적은 아니었다. 었으며 계획적인 방송이 아니었다. 시청자 수백 명한테 유료 아이템을 받고 특정 사이트에 비공개방까지 만들어서 카톡으로 공유를 했는데 전혀 계획적이질 않았답니다. 내가 보기에는 변호인부터 반성을 안 한 것 같아요. 아니, 처음부터 돈을 받고 진행한 건데 처음부터 영리 목적은 없었다. 그리고 계획적인 방송이 아니었다. 방송을 하다 보니 분위기에 휩쓸려 한 것이며 당시 제한적인 사람들만 시청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선처해달라는 얘기예요. 네. 아프리카TV 몰카 방송에 대해서는 영상 촬영에 소극적으로 가담했고 당시 피해 여성들이 스키니진을 입고 있어 신체가 직접 노출이 되지 않았고요. 성적 수치심도 크지 않았대요. 네. 그러니까 치마나 뭐 이런 거 입혀가지고 신체가 직접 보여야 이게 문제가 있는 거지. 스키니진이나 바지 입고 신체가 나가가지고 그럴 때는 또한 피해자의 얼굴이 노출되지 않아 특정되지 않고 촬영 후에 바로 영상을 삭제했다. 바로 삭제했는지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변호사가. 다른 피해자와도 합의를 했고 재범 가능성이 없으며 이번이 벌써 4건인데 재범 가능성이 없대요. 방송 사이트에서 영구정지 처분을 받아 앞으로 방송을 할 수 없다. 그래서 페이스북에서 했죠. 네, 대단합니다. 요걸 다 반박해서 또 탄원서를 쓸 거예요. 누군가가요. 누구지? 네, 누군가가 이 변호인의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을 해서 아작아작 씹고 소화시켜서 아마 반박을 할 겁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500만 원을 기부하였으며 미성년자 쓰리썸 방송으로 벌어들인 돈이 1000만 원 가까운데 검찰에서 추징도 안 했습니다. 아니, 자, 여러분 산수하니까 알겠죠? 1000만 원 빼기 500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그거 외에 그 전에 이 음란 방송으로 번 돈이 얼만데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장기기증 등록도 하였다. 대단합니다. 피고는 25세라는 어린 나이에 구속되어 상당기간 구금되었고 반성과 많은 생각을 하고 있다. 경미한 벌금형 외에는 동종 전과도 없다. 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자, 여러분 제가 읽어드리는 거는 제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디다? 인터넷신문 뉴스커뮤니티의 기사예요. 네, 김기사가 아닙니다. 김기사 운전해의 기사가 아닙니다. 현재 인터넷신문사, 실제 인터넷신문사의 기사를 읽어드리는 거예요. 자, 로쌍의 변호인은 피고는 이번 사건 전에는 직접 성행위 방송을 한 적이 없다. 군입대를 앞두고 우울증 진단을 받아 군대를 연기하고 우울증 치료를 했으며 생계를 위해 개인 인터넷 방송을 진행했었다. 당일 피고는 이시우와 미성년자를 불러서 성행위 방송을 할 계획이 전혀 없었으며 단순한 노출 방송인 줄 알았다. 그러나 이시우의 주도하에 진행되었고 많이 당황한 피고와 미성년자 여성은 지인들에게 카카오톡을 보내기도 했었다. 고의적으로 성행위 방송을 할 의도는 전혀 없었으며 해당 방송 수익도 모두 이시우가 챙겼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둘이 뭐 갈라진 거죠. 근데 이제 이시우가 로쌍 그 녹취를 몰래 해가지고 제출하면서 구속 면하면서 뭐 이때부터 갈라진 거죠 뭐. 이날 재판장은 열어서 이제 여러분들 집중해! 집중! 네,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집중 안 하고 또 나중에 난리나면 집중하세요. 여기서 하이라이트죠.
최군 병무청 소송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서도의 입지를 밝혔던 누군지 모르는 그 히어로가 등장을 합니다. 이날 재판장은 이시우의 변호인에게 피고인들 중에 이시우에 대해서만 강력하게 처벌해달라는 탄원서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 어떻게 된 것이냐? 라고 물었고, 변호인은 항소심 전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 같다. 자세히 알아보겠다며 당황해했다. 많이 당황해 하셨어요?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죠? 네, 새벽 안개에 지고 달려가는 우체부 아저씨의 가방에는 다음 주에도 날아갑니다. 아주 많이 멀리 멀리 멀리. 아까 변호인의 말도 안 되는 최후 변론을 하나하나 반복해서 컬러 프린터로 컬러 그 잉크까지 갈아가지고 올 컬러로 보낼 예정입니다. 판사님이 사진만 봐도 붐붐붐 까르비께 붐붐붐 놀랄 수 있도록 동영상은 별도로 하고 아주 엑기스만 모아서 컬러 프린터로 어떤 방송을 해왔는지에 대해서 한 땀 한 땀 빠지지 않고 하나하나 판사님을 위해서 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이 탄원서의 장인이죠. 우리가 시크릿 가든에서 현빈이 한 말 있잖아요. 추리닝을 얘기하면서 이 이탈리아 장인이 한 땀 한 땀 하듯이 이 어디 있습니까? 이 바닥에는 인터넷 방송에선 탄원서를 한 땀 한 땀 아주 정성을 다해서 올 컬러로, 풀 컬러로, 아주 리얼리티 내추럴 컬러로 프린터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한 20장에서 30장 예상을 합니다. A4 용지를 박스째 사다 놨어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저의 의지 최선을 다해야죠.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최선을 다해서 A4 용지 20-30매 정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판사님이 한번 후루룩 보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부처님과 예수님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짜릿한 탄원서를 아마 탄원서로 정말 그 판사님이 올레 따봉 에스프라도를 외칠 수 있도록 정말 탄원서에 A+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병까지 나면서 지난주 목요일이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8월 18일 잠 한숨 못 자고 와서 결국 고향 정읍까지 14분 거리인데 KTX 타고 와서 이제 조카 줄 돈가스 돈가스란다. 도너츠 그다음에 어머니들이 이제 카라멜 마끼아또 아이스 이런 거 사가지고 바리바리 사가지고 이제 가가지고 샤워 먼저 하고 어머니가 차린 이제 정성스러운 밥을 먹었는데 바로 병이 난 거예요. 이제 낮잠을 자다가 방송을 또 1시간 정도 하다 잤죠. 제가 몇십 분 정도. 아무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9월 8일입니다. 9월 8일. 과연 우리는 리오올림픽보다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광주 고등법원에서 벌어지는 최후의 선고. 다 사실상 항소심의 결정은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대법원까지 가지 않는데 이제 광주를 주목하라. 2016년 9월 8일 오전 9시 35분 광주 고등법원 201호 법정에서 모든 게 결정됩니다. 유신이 그날도 취재 가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그 다음 주가 설날이 추석이에요. 추석입니다. 광주인데 광주하고 KTX로 정읍까지 14분 거리인데 한 달에 2번을 가야 됩니다. 유신을 살립시다, 여러분. 자, 아무튼 첫 번째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좀 열정적인 이렇게 다시 설명하라도 못할 것 같습니다. 에스페라드르 그라시아스 프로세이. 자, 아무튼 9월 8일입니다. 결전의 날 9월 8일 위해서 여러분들의 탄원서를 받습니다. 뉴스 커뮤니티 인터넷 방송 채널 클린 UCC 게시판입니다. 거기에 글이 올라가 있습니다. 마지막 선고심을 향한 마지막 탄원서입니다. 자, 이걸 종편 버전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밑에 자막 나가시죠? 예, 아주 위급한 상황입니다. 이것은 말이죠, 나라의 안보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탄원서에 절대적으로 참여를 해주셔야 돼요. 자, 오늘 전문가 교수님 나오십니다. 예, 이것은 애국하는 길이에요. 일반만 애국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 탄원서 해야 그게 이제 우리나라 법치주의와 청소년 보호에 아주 앞서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애국이고 빨갱이가 아니란 증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본인이 좌파, 친북 좌파가 아니다, 그 빨갱이가 아니다라고 하면은 모두가 열정적으로 청소년 보호에 앞장서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팥수 같은 직장인님, 헤릿! 유신님 파이팅입니다 하시면서 팥 100개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중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제가 항상을 붙이면 자주 해주시는 분이에요. 팥수 같은 직장인님 팥 100개 감사합니다. 소중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여튼 요거 탄원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강력하게 처벌해 주십시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사용해도 되고, 내가 지켜봤는데 이건 아닙니다 라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는요, 이 종편 모드 괜찮습니다. 이게 귀에 짝짝 달려 붙어요. 식당에서 어르신께 듣는데 종편, 저도 젊은데 딱딱 꽂힙니다. 아주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무조건 잘못되면 빨갱입니다. 진북좌파예요. 좋습니다. 자, 클린유시 캠페인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 진북좌파예요. 네, 안됩니다. 김정일을 추종하는 사람이에요. 클린유시 캠페인은 반대할 수가 없습니다. 청소년을 보호하자는데 반대할 수가 없어요. 청소년을 이위하게 하는 것은 김정일의 지령을 받고, 김정은의 지령을 받고 난파해온 간첩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청소년 보호를 반대할 명분이 없습니다. 예, 분명히 우리는 이 청소년 보호 캠페인을 반대하는 사람에 대해서 국정원이나 경찰에 신고해야 됩니다. 네, 아셨죠? 아이고, 시원하다. 자, 하여튼 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군 병무청 재판에 또 새로운 게 발생을 했습니다. 자, 무엇이 발생했느냐? 왔어요. 왔어요. 누가 왔어요? 작년에 왔던 각설이가 온 게 아닙니다. 왔어요. 자, 누가 왔느냐? 최군 병무청 속보입니다. 최초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최군이 서울지방병무청장에게 낸 행정소송 현역병 입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2016년 6월 1일에 잠깐만, 6월이 아니죠? 7월 7일입니다. 2016년 7월 7일에 자, 2016년 7월 4일에 병무청에서 신체 감정 신청서를 제출했고, 그게 이제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7월 4일 날 얘 좀 저 신체 검사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여러 가지 증거가 좀 추가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판사가 귀찮아요, 왜 1심에서 안 했어요 하시면서 거부를 했죠. 그러자 병무청에서 7월 6일 날 검찰 지휘 아래 사실 조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그래서 7월 7일 날 그게 받아들여져 가지고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영철 의사에게 사실조회서는 뭐냐면, 네가 작성한 진단서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할 테니까 답변을 해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재판부에서 거부를 할 수 없었던 게 1심의 내용과 달라요. 질문이 의사에게 했던 질문과 다른 여러 가지 질문을 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요게 한 두 달 정도, 2달 이상 걸립니다. 근데 이게 빨리 왔단 말이죠. 자, 이게 언제 왔느냐? 수리수리 마술이 자 8월 19일 날입니다. 졸라 빨리 왔어요. 자, 이게 자, 잠깐만요. 일찍 온 건 아닌가? 저번 재판이 6월 30일이었으니까
6월 30일 재판, 7월 20일 날 재판했죠. 7월 21일 날 두 번째 재판을 했는데 한 달 만에 왔어요. 왔어 내가 왔어. 의사 선생님 사실조회서가 왔음. 속보입니다. 자, 8월 19일입니다. 8월 19일 지난주 금요일 날 기타 세브란스 병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사실조회 답변서가 법원에 제출되었습니다. 이게 한 두세 달 걸리는데요. 한 달 만에 도착을 합니다. 속보입니다. 병무청에서 요청한 7월 중에 요청한 7월 초에 그 요청을 했는데요. 8월 19일 한 달 만에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최근에 대한 사실조회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8월 19일 날 재판부에서 서슴없이 거침없이 함부로 애틋하게 원고와 피고에게 이 답변서 부본을 복사해서 보냅니다. 자, 그래서 다음 재판이 요 이제 사실 확인서가 늦게 올 수도 있기 때문에 10월 13일 날 잡았는데 요 재판이 땡겨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원고 측, 최군 변호인 측에서 빠른 재판 진행을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땡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땡겨져요. 이렇게 쭉 땡겨주세요 해가지고 9월 중에 땡겨질 가능성이 있다. 현재는 2016년 10월 13일 오전 10시 10분에 세 번째 재판이 속행될 예정이었는데, 자, 이 변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탄원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서야죠. 우리가 나서야죠. 우리 하나로.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1인 시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래서 최근 병무청 소송에 대한 1인 시위단을 모집을 하겠습니다. 이번 주중에 공지가 될 거고요. 1인 시위하는 그 장소는 병무청. 첫 번째가 이제 병무청, 국방부. 병무청과 국방부, 그리고 이제 그 서울 고등법원 앞에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법원 안에서도 해도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서울 고법 행정 그 재판하는 곳 앞에서 요걸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계획을 짜서 여러분들 많이 요 커뮤니티에도 알려가지고, 뭐 자격 요건은 없습니다. 1시간씩 돌아서 서 있든지 돌아서 이제 서 있다가 저는 이제 방송 진행을 하고, 이제 저희 집회하는 게 아닙니다. 각자가 하는 거기 때문에 각자가 떨어져서 그 앞에서 대화를 하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저희는 한참 떨어져서 있을 것이고, 이제 떨어져 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 군대에서 초소 교대하듯이 가가지고 이제 1인 시위를 할 건데, 참여하실 분들은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 재판부가 잘 모르면 교육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사실조회 답변서가 상당히 중요한데 어떤 식으로 왔는지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그 당사자는 술 먹고 다니고 뭐 아주, 나는요, 내가 그렇게 활동하면 난 쓰러지거든요. 그럼 나도 아픈 건가요? 나는 걱정이 돼가지고 내가 그 정도로 막 거리에서 인터뷰하고 다니고 모르는 사람 인터뷰하고 다니고 그렇게 하고 다니면 저는 병이 날 지금 상황이라서, 제가 다른 일을 해서 그런가? 근데 그렇게 술 먹고 다녀도 되고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서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일베에서 그러더라고요. 그 사진이 올라오면서 이 정신과 약을 먹으면 절대로 술이나 이런 게 안 된다. 과로나 이런 게. 절대로 의사가 그런 약을 복용할 때 우리가 일반으로도 설사가 나거나 무슨 이렇게 감기나 이런 거 먹어도 술이나 이런 건 자제하라고 하잖아요. 감기에 걸려도 음주나 이런 것들은 좀 자제해라. 뭐 소화가 안 돼도 막 그렇게 자제하라고 하는데, 하물며 이 독한 상당히 그런 약을 먹으면서도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이제 의사하고 그 인터뷰를 한번 따려고 하는데, 빨리 조만간 해가지고 그 BJ 추적 3편을 빨리 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병무청 관련된 속보를 단독으로 제공해드렸습니다. 이건 나중에 헤드라인으로 또 보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까부터 계속 궁금해하던 또 세 번째 사건입니다. 바로 이 철구 사건인데요. 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BJ 긴급 이용 해지 신청을 했고,
방심위 쪽에서 고심 중이다. 그래서 방심위한테 좀 시간을 드렸습니다. 원래는 두 번째 지코랑 남순이랑 진행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뭐 논의해본다. 지금 뭐 이렇게 심각하게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제 이번 주에는 연락을 취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통신 소위원장님하고 저기 팀장님 중요 담당을 하고 있는 분하고 지금 개인 면담을 요청을 했고 추가로 계속해서 지금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신중하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제가 시간을 좀 드렸습니다. 원래 예정보다. 그래서 이번 주 중에 통화를 이제 담당자와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면담 일정은 뭐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뭐 내가 사악한 인간도 아니고 만나서 이 BJ 긴급 이용 해지 신청, 그 다음에 BJ 이용 정지에 대한 이제 권고가 아닌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그게 이제 지금 당장의 규정이 없다면 저도 시민단체 일원으로서 국회의원들이나 그 입법자들한테 활동을 해야죠. 압력을 행사해야죠, 당연히. 그래서 그 규정만 바꾸면 저는 뭐 상당히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 제한을 걸어야죠. 불법적인 방송을 했거나 누가 봐도 불법적인 방송을 했거나 청소년 유해 방송을 반복적으로 한 경우, 그러니까 불법적인 방송 또는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한 방송을 한 경우에 직권으로 이용해지나 이용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그 규정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저도 그럼 규정 대상이에요. 아니 저도 이용자인데 저도 BJ인데 나도 처벌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대신 이제 제한을 걸자는 거죠. 이게 범죄 행위라는 거죠. 저번에 뭐 200km로 폭주하다가 사고 나는 경우나 동물 학대하는 경우나 이건 위법한 거잖아요. 법적으로 위법하거나 아니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한 방송을 하는 경우, 이용 해지 같은 경우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가 되겠죠. 반복적으로 불법적인 방송이나 청소년에게 심각한 유해 방송을 하는 경우에는 이용 해지. 그리고 이제 단건으로 불법 방송이나 청소년에게 심각한 방송을 하는 경우에는 뭐 일주일, 기준은 뭐 그렇게 되겠죠. 일주일. 그 다음에 뭐 한 달, 아니면 3달, 6달, 1년. 그 다음에 이제 무한 정지. 그래서 이제 무한 정지는 그 일정 기간이 지나면 풀어줄 수 있는. 근데 이제 이용 해지가 마지막이고, 이용 해지는 다시는 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한 건만으로, 이시우 같이 미성년자 쓰리썸 같은 게 한 건만으로 끝나는, 그 다른 악행도 했지만 일단 그 건만으로 이용 해지가 될 수도 있고, 이제 그 무한 정지는 그러니까 무기한 정지죠. 그러니까 반성을 충분히 하고 나중에 이의 신청을 하면, 나중에 이제 반성했다라고 신청을 하면 일정 기간, 물론 1년 이상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검토를 해서 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방심위의 심의 규정을 강화하는 그런 조치를 좀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철구의 경우는 상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철구는 반드시 이용 해지가 돼야 되고, 저는 오히려 이시우도 이시우는 한 건으로 이미 심각하지만 실형을 선고받을 정도로 철구 같은 경우 오랜 기간에 온갖 특혜와 쉴드를 받으면서 뭐 돈 받고 사설 토토 홍보하고 김길태 퍼포먼스에 뭐 셀 수 없이 많은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이용해지 결정이 합당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설명을 다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 없이 붐붐붐 까리비켓, 붐붐붐 까리비켓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통화를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용 해지가 될수록 최선을 다할 겁니다. 저는 언제 되느냐 물어보시는데 저는 될 때까지 할 겁니다. 유씨는 누가 와서 언제 돼요? 전 될 때까지 할 겁니다가 저의 답변입니다. 이시우 때처럼이나 장애인 이용료 때처럼이나 여러 건의 앞에 있었던 것처럼 될 때까지 할 겁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 사람을 한꺼번에 하는 건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지코와 남순, 나머지 그 신청은 대기 순에 있습니다. 뭐 한꺼번에 하면 좋겠지만 저희가 인력이나 재정이 워낙 열악하지 않습니까? 저는 김어준의 파파이스에 한번 나가고 싶어요. 무슨 뭐 동물보호단체, 그 다음에 뭐 언론 단체 나가가지고 막 엄청난 후원 받고, 그게 돈이 탐나는 게 아니라 우리도 하고 싶어서, 인터넷상에
많은 그 불법적인 청소년 유해한 것들을 자발적으로 좀 하고 싶어서 김어준의 파파이스에 사연 좀 남겨주시. 미디어 몽구 보세요. 미디어 몽구도 제작에 엄청 어려움을 했었는데 1인 미디어다 보니까 거기 나오고 나서부터 후원이 많이 들어가지고 참 부럽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부러운 게 아니라 안정적인 그런 운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자, 이제 마지막 에피소드로 가겠습니다. 지금 구글 코리아와 유신의 대결이 이어집니다. 세기의 대결. 아프리카 TV와 유신의 대결이 국내 파이터였다면, 슈퍼 파이터였다면 국외 파이터가 되겠습니다. 이 초갑질 몇 달 전에 이 구글 코리아 유튜브에서 갑자기 저희에게 경고를 2개를 줍니다. 그러면서 스트리밍 생방송을 중단시켰어요. 이유를 보니까 까루가 짐 캐리한테 막말을 하는 영상, 그 다음에 철구방송에서 난닝구가 5.18은 폭동이다라고 한 발언, 이 보도 영상을 저작권 침해 신고를 받았다는 이유로 무단으로 중단을 시킨 겁니다. 근데 제가 주장을 했잖아요. 대한민국 저작권법에 의거하면 시사 보도의 행위에 대해서는 짧은 영상, 보도 영상에 대해서는 법으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올림픽 때 KBS, MBC, SBS에서 불만한 게 뭐예요?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 영상을 활용할 수가 있었잖아요. 종편이나 이런 데서, 케이블 채널에서. 그거에 대해 불만을 표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저작권법이나 방통위에서도 시사 보도에 대해서는 저작권에서 인정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최근에 몇 달 전에도 검찰에서 그것 때문에, 판례 때문에, 그 법률 규정 때문에 이제 이건 처벌을 할 수가 없다라고 판결을 했었고, 근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 유튜브 내에 저작권 정책상으로도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시사 보도 행위, 공공의 이익을 위한 부분에 대해서는 파일을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법률 지원까지 해줍니다. 그 정책에 따르면. 그런데 유튜브에서, 구글 코리아에서 확인도 안 하고 아프리카 TV의 요청만 받아가지고 정지를 시켜버립니다. 3주 동안. 제가 메일을 계속 보내고 했는데도 사과 한 번 없이 3개월 후에 복구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몇 달 지났는데 아직도 사과를 안 하고 있어요. 그것도 포함해서 이번에 제가 사과 요구를 했는데, 자잘한 건 빼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는 뭐냐면, 바보 엔터테인먼트라고 아시다시피 사자TV에서 야심차게 이제 MC들을 모아가지고 자체 컨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벌칙으로 이제 근혜영님, MC 먹돌이 이제 그 물에, 그 바다에 입수하는 장면이 나가는데, 그거를 갑자기 8월 11일 날 제가 이제 건강진단 받고 뚝뚝이 와가지고 이제 딱 방송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경고창이 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고창이 뭐란 줄 압니까? 집단 따돌림 및 왕따랍니다. 아니, 다들 직장 다니고 사회생활 하는 분이고, 서로 의기투합해가지고 동의해가지고 같이 와서 컨텐츠를 제작하고 영상을 올리는데, 그 영상을 집단 따돌림 및 왕따 영상이라고 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11일 날 규제해가지고 아직까지도 규제가 안 풀리고 있어요. 제가 중간에 바빠가지고 지금도 한 2주 지나지 않았습니까? 내가 어이가 없어서 아직 이제 그 본사 구글 코리아한테는 메일만 보냈는데 아직 답장도 없어요. 개무시하는 거죠. 근데 그 사무실 위치까지 다 알아놨고 이제 그 홍보 대행사 때만 강력하게 항의를 했는데 그쪽에서도 전달하는데 답변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작은 언론사니까 언론사로 보이겠어요? 그래서 저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댄다. 작은 고추가 맵다라는 거를 이 구글 코리아에 한번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독단적이고 초갑질인지. 아니, 거기에 써 있어요. 바보 엔터테인먼트 제작이라고. 한글로 바보 엔터테인먼트 제작이라고 분명히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냐면 1박 2일에서 벌칙이 걸려서 입수를 하는데 그거를 유튜브 쪽에서 삭제를 하고 집단 따돌림 및 왕따라고 한 거나 똑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저희는 섭외를 해서 저희가 제작비를 대가지고 제작을 한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거를 동의하에 멤버를 모아서 촬영한 건데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그 CJ에 무슨 크루가 있죠? 신동훈 속해 있는데 거긴 장난 아니에요. 거기는 건드리지도 않잖아요. 그 신동훈 소속돼 있는 크루는 무슨 크루인가 유명한 크루고 뭐 조회수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별의별 짓을 다 해요. 예. 그리고 철구도 왜? 그 다음에 그 CJ 딴 미디어에 제작하는 영상의 수위도 그렇고, 그러니까 도대체 난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바다에 입수하는 게 집단 따돌림 및 왕따 영상인지도 모르겠고 아직도 나중에 풀리더라도 분명히 사과를 안 할 게 분명히 저는 이번 기회에 구글 코리아의 버르장머리는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서버 안 두고 세금 안 내잖아요. 구글 코리아라는 법인만 만들어 놓고 서비스를 다 해외 서버로 해요. 세금을 안 내는 거야. 그래 놓고는 우리나라 지도만 가져가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들이 필요하니까. 다른 회사, 외국계 회사도 우리나라 지도를 못 가져가는데 자기는 지도만 가져가겠다는 거야. 유저들을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엄청난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가면서도 세금 안 내면서 제대로. 그러니까 법에 그렇게 돼 있대요. 서버가, 국내에서 서비스 서버가 있지 않으면 뭐 일부 세금을 먹을 수가 없대요. 근데 이런 규제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아무리 작아도 언론사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규제를 하고 있는데 나머지 일반 유저들은 얼마나 막 규제를 하겠어요. 자기들하고 계약한 아프리카 TV 파트너 BJ나 무슨 뭐 MCN이나 대형 MCN이나 여기는 다 봐주고 논의하고 상의하고, 이런 작은 채널들은 지들 맘대로 말 같지도 않은 규제 해놓고는 사과조차 안 하고 자기들이 법을 어긴 거 아니에요. 저작권법을. 아프리카 TV와 유튜브가 저작권법을 위반한 거예요. 시사 보도 영상에 대해서 대한민국 저작권법이 보호하고 있고 유튜브 정책이 보호하고 있는데 만만하니까 우스우니까 그냥 정지했다가 항의하니까 풀어준 거예요. 자기들은 절차라고 하겠지만. 그래서 우리나라 민법, 현행법에도 이게 신의 성실의 원칙, 이용약관의 이 서로의 상호 신뢰의 바탕으로 한 불합리한 조치가 아닌지에 대해서 민사적으로 따져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받아들이고 재발방지 요청하고 사과하고 보상하면 모르겠지만, 아니면 이건 아무리 다윗과 고릴리아 싸움이지만 민사를 할 수밖에 없는 저는 전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하여튼 뭐 요 내용은 여기서 하고, 이게 지금 1부가 52분이 돼 버렸어요. 전화 통화를 하면 한 꼭지로 가면은 한 30몇 분 정도 통화를 할 수가 있는데, 오늘 뭐 이렇게 후원이 많이 터지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좀 길게 해야 되나 이런 좀 좀 벌써 1시가 됐거든요. 좀 끊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